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오늘 완전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시장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어제 코스피만 하더라도 뭐 거의 3% 가까이 급등하면서 뭐 지수가 뭐 폭등하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가 무려 NXT 시장까지 포함하면 12.8%가 상승을 했으니, 제가 어제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 드렸죠. 예전 같으면 상한가를 쳤다. 시가총액이 뭐 한두 푼 하는 기업도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아주 시장의 자금이 블랙홀처럼 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쏠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 움직였고, 또 최근에 또 전력 인프라 종목들도 단기간에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뭐 HD 현대일렉과 효성, 그리고 LS 등등 오늘 아침 NXT 시장에서까지 추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다들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는데, 단기적으로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고점을 치고 전부 다 밀려 내려오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흐름이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부분은 절대 포모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포모에 빠진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막 급등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면서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자칫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매일같이 거래가 되고 있죠. 오늘도 뭐 SK 하이닉스 대금이 5조 7천억, 삼성전자 5조 6천억 대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만 가지고요. 3,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큰 종목이 하락을, 음봉을 이틀 혹은 3일까지 음봉이 나온다, 반등할 확률은 아주 높은 확률이죠. 90% 이상의 반등 확률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간 내가 못 샀다, 사고 싶었다 하면 그 눌림의 공략 포지션을 좀 잡아보는 것 같고, 지금은 이 개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종합주가 지수의 위치와 옵션과 파생 시장도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중에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SK 하이닉스 단기 고점이 맞다. 그리고 만에 하나 오늘 아침에 올라가게 되면 옵션에다가 배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드렸거든요. 옵션 무섭죠. 오늘 옵션 시장 보면 1000%, 1500% 상승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10배, 15배. 그리고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빠지면 거기서 100% 정도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100% 정도. 그렇게 되면 옵션 쪽에서 단기에 이 포지션을 짰던 그 누구들은 30배, 50배가 나오는 판이 열리죠. 올라갈 때도 그랬고 떨어질 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파생 시장에서 극강의 변동성이 출현한 구간이 됐다. 파생 시장에서 극강의 변동성이 출현하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 다시 전달 드리고요. 11월이 오기 전에 10월 달부터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그동안 알테오젠의 여러 가지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호재가 뭐 한두 가지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알테오젠의 어, 있었었는데, 그 호재가 사실 그간 너무나 반도체에 쏠리고, 또 중간에 2차전지 종목군들의 대폭등이 일어나면서 그쪽으로 휩쓸리고 하다 보니까 이 호재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다가 수급적 병목 현상이 제가 볼 때는 풀려서, 또한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다수의 일정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과 함께 지금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있다. 코스피에 SK 하이닉스가 있다면 코스닥에는 알테오젠이 있고, 알테오젠의 현 위치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면 과거 2018년도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 상장하던 그맘때의 주가의 흐름이 저는 몸으로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알테오젠 잘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50만 원을 넘어서 지금 뭐 55만 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대신 이런 종목이 좀 밀리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좀 늦지 않았다, 한 6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가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오늘 소부장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되는 소식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가 반입되고 있다라는 내용 등등, 또한 연기금이 최근 급등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나서 코스닥이 지지부진하니까 연기금의 리밸런스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코스피 4,000포인트 만들었으니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도 저는 어느 정도 입김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은 뭐가 올릴 것이냐를 생각을 하면 제약바이오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똘똘한 종목을 잘 골라내면 이 또한 정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리기판 쪽에서 오늘 필옵틱스가 추가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요. 내일 SKC의 실적 발표와 함께 AMD 퀄 통과 여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MD의 퀄이 통과가 되면 SKC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퀄이 통과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한번 통과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유리기판 쪽에 확장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끝이라고 보는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로봇 쪽은 뭐 확정된 미래죠. 확정된 미래. 근데 많이 올라서 두렵고 어려운 섹터가 로봇이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50만 원을 오늘 넘고 내려왔는데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쭉 끌고 왔던 레인보우는 오늘부로 저는 다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6개월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려오면 아마 트레이딩 성격으로 한 40만 원 전후로 해서 매수를 준비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 매매는 뭐 스캘핑적으로는 사실은 뭐 종목은 언급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들어가면 사실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종목 선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떠한 기법도 사실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대신 종목을 잘 찍어낼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그 종목 안에서 치고 받고 해도 결국은 올라갈 종목에서 단타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한적인 매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종목은 사실 시장에 그리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종목은 우리가 사고 싶어도 잘 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보면 뭐 여전히 시장은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코스피가 어제와 정반대의 흐름, 그리고 코스닥은 1.3% 상승한 상태에서 좀 마감됐는데요. 종가상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종목군들이 밀린 거지, 사실상 오늘 코스닥은 엄청나게 상대 강도가 강했던 하루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여러분들 넥스트레이드에서 8시 한 40 몇 분에 이 수급 동향을 봤으면 이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아침부터 한 2천억 매도가 어떻게 프리장에서 나오지라고 저는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히 5분 지났을 때, 딱 5분이에요. 아침에 딱 이거는 프리장이에요. 아침에 설명드렸던 사진이네. 이거 아침에 8시 45분인데 이 수급이 말이 돼? 왜 이런 수급이 나올 수가 있어? 라는 거, 코스피 매도 치는 거, 선물 매도 치는 거, 이거 작살나게 했는데 9시 5분입니다. 이게 9시 5분에 뭐야? 이게 말이 돼? 불과 5분 만에 1조를 판다고?
아, 오늘 작살 나겠구나. 코스피 쪽은 이런 수급, 응? 수급, 그리고 수급이 완전히 바뀌죠. 코스닥 쪽으로 판 바뀌었다. 아침에 다 떨어지지만 이때 제약바이오를 사는 게 맞았다. 이런 것들. 예? 이게 불과 2시간 지났는데 2조 팔잖아요. 그럼 이거 자칫 잘못하면 3조 가까이 팔겠는데 이 종가상 이렇게 많이 팔고 마감이 되는 거죠. 거의 3조 이 흐름, 이 흐름. 오늘의 시장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고객 애탁금이 많은 상태고요. 지금 선물 누적 매도를 보세요. 7조 4천억. 저는 태어나서 이 규모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420포인트에 대량 그 콜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다 청산시켰죠. 3,900 몇 포인트에 이 풋 옵션 잡아놓은 거 있어요. 그것까지 청산시키면 완전 대박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들 이렇게 선물 극도로 지금 이런 그 역대급 흐름 속에서 12월 달에 어마무시한 변동성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이니까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시장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외국인들 지금 현재로서 오늘 물탄 거라고 좀 봐야 되고 7조 4천억이면 선물에서 규모로 보면 이들이 한 1조 정도 최하 제 계산상에서는 최하 1조 지금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손실 축소하려고 어떠한 액션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해 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방향이 상방으로 터져버리잖아요. 그럼 쇼커버 나와요. 쇼커버. 저게 쇼 스퀴즈 나오면 시장이 또 이상하게 더 폭발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적정한 수준의 현금 보유는 필요하다 정도 정의를 드리고요. 최근 미국 증시 지속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 가는 놈만 계속 가는 흐름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아마존 올랐고 구글 오르고 엔비디아 강세 테슬라 주총정 기대감까지 가고 있고 AI 붙어야 AI 모멘텀에 아일랜드 하고 딱 그런 상황이지 나머지는 가는 종목 전혀 없는데 최근에 일라이릴리 하나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제약바이오를 턴시켰던 요인이다 정도.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주 젠슨 황해 깐부 회동 그리고 SK하이닉스 전일 SKAI 서밋에서 발표했던 뭐 굉장히 좋은 뷰 거기에 더해서 10% 룰이 SK하이닉스에 해제가 되니 어제 기관이 그로 인한 수급이 강했던 부분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그 수급에다가 때려버렸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좀 나왔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보죠. HBM도 좋은 건데 D램 가격이 거의 미친 수준까지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절대로 원A로 이들 종목이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고로 현재는 투자의 구간은 이미 다 넘었고 트레이딩을 하기를 희망하고요. 떨어지면 입 벌리고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이 만약에 이런 종목에서 두세 개 떨어지고 혹은 대형주가 11선 첫 자리가 오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점 잘 인지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 임대 관련 예를 들어서 20년 장기 계약 지금은 좋으나 사업 흔들리면 계약 파기해 버릴 수도 있다. 홈플러스처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실 지금은 확장 중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뭔가 작용하는 건 아니다. 또한 트럼프가 GPU 해외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영국이다 중동에 이미 다 수출 승인 해놓고 왜 갑자기 이렇게 하겠냐.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런 거는. 자, 코스피 주봉입니다. 예, 주봉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피가 일봉상 하락 장악형이 나왔어요. 그간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일 바로 반등을 해서 올려주면 좋겠지만 일정 부분 좀 떨어져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보이시죠. 그동안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21 이평선과의 이격이
극도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중간에 떨어뜨리면서 이격을 좁히고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격이 너무 과도하게 벌어져 있죠. 어제는 회원님들한테도 이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했고요. 자, 주봉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격을 5일 이평선까지 줄이는데 이 5일의 이평선은 내일 올라옵니다. 다음 주는. 그러면 400포인트 언저리가 단기 바닥권 혹은 단기 지지 구간이 나와서 여기서 박스권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고요.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기준에서는 일단 알테오젠이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알테오젠 잘 지켜보고 뭐 기도하면서 많이 가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끌고 가고 싶고요. 뭐 알테오젠이 계속 좋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아웃퍼폼을 해줄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소부장 쪽은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일단 대덕전자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에 대덕전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2%대 상승이네요. 대덕전자의 상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매출은 고작 100억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100억이 늘었다. 이거는 영업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고 있구나. 그럼 심텍과 TLB의 레버리지 효과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번 분기에서는 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얼마나 더 주가를 끌어올릴까? 끌어올리진 못하겠죠. 그러나 이들 종목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미래의 레버리지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 EUV 쪽도 저는 좋아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유리기판 쪽은 내일 AMD 관련해서 SKC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 내용을 보면서 뭐 예측 매매를 해보든지 아니면 내용이 나오고 매매를 해보든지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전력 인프라 말 그대로 저는 초과열권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대한전선이 끼가 많으니까 끼 많은 종목에서 트레이딩 정도나 해볼까 정도고 로봇은 레인보우 오늘 전략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여정은 끝을 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많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로보월드 뭐 신박한 게 나오는지 정도 보면서 내일 장중 매매에 고를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일 테슬라 주총 때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건데 그 이후에 약간 나올 게 좀 부재하다라는 점. 어제 이제 그 조선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호실적과 좋은 이야기가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이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이 마스카라는 거를 기대하고 시장에 들어왔구나. 그 이벤트가 끝나고 실적이 끝나니까 드디어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죠. 모든 것들은 미래를 선반영하고 꿈을 먹고 자라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썼으니까 실적으로 마스가에 대한 뭔가가 나와야 주가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목표가는 과거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상장하면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요새 너무 잘 돼 있어. 챗GPT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챗GPT랑 뭐 다 유료도 써보고 무료도 써보는데 정보의 홍수에 삽니다. 그래서 정보는 문제가 없어요. 그 정보에 문제가 없다면 좋은 종목은 그냥 계속 좋은 거야. 여러분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그렇게 간다면은 차트 보면서 언제가 클라이막스일지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고요. ABL, 리가캠, 뭐 에이프릴 전부 다 따라가겠죠. 이 안에서는 종목군들을 다 들고 있습니다. 3개 갖고 있네요. 3개. 여기서 3개 갖고 있고 비만 쪽 일라일리 뭐 비만 시장 2배 커진다고 하는데 300조 시장 비만 쪽에서 오늘 종목군들이 많이 오릅니다. D&D 파마텍도 너무 좋고 올릭스도 너무 좋고 펩트론도 좋고 인벤티지랩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이죠. 인벤티지랩 네, 저가권에서 누르면 좀 관심을 좀 갖고요. 툴젠의 특허 등록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고 이게 공식적으로 11월 18일 날 등록이 된다라고 합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움직여서 그냥 찾아본 거고요. 내일장 이런 부분들이 시세를 만들어 줄지 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정부 2026년도에 예산 AI 3대 강국을 위한 10조 배팅에 들어갑니다. 예산이 3배 늘어났고요. AI 관련 인프라 쪽에
뭐 GPU 등등 뭐 해가지고 7조 쓰고 나머지 이제 R&D라든지 기업들에게 뭐 지원해 주는 게 2조 6천억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AI 관련된 종목군들 나중에 때 되면 또 폭등하는 종목군들 100%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맞고 종목군들 특히 핵심 종목군들 몇 개만 또 보면 되겠죠. SK 하이닉스 하락 장악경이 떴습니다. 아직까지는 10일선도 터치 안 하고 올라왔죠. 즉 5일선을 딛고 올라온 종목이 처음으로 5일선을 이탈을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5일선 이탈하면 그 다음날 시가에 들어올리고 이탈하면 시가에 들어올리고 했던 종목이 내일 10일선의 첫 자리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보다 더 약하죠. 삼성전자는 5일선이 아니라 10일선을 타고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20일선에서 반등 나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선 쪽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좋은 흐름이었으나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좀 빠지는 건데 나중에 조선은 제가 볼 때는 엔진 쪽에서 종목군들 많이 밀려 내려왔을 때 엔진 위주로 다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엔진 쪽 많이 빠지면 엔진주들을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뭐 생각으로 엔진 쪽에서 기회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오늘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딱 봐도 위에 고점에서 음봉 대량 거래 동반한 음봉이 나왔다. 그리고 3일간 윗꼬리 만들고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 고점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도 거래에 터진 음봉에서 대량 매도를 수반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고점 나왔다. LS 일렉도 마찬가지로 어제하고 오늘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단기 고점 나왔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뭐 이렇게 고민해 본다. 대한전선 윗꼬리가 좀 있긴 하나 아직은 살아있어서 탄력은 있다. 끼가 많은 종목이라 쉽게 죽지는 않나 보다. 나중에 되면 이 구간을 넘기는 자리가 올 텐데 저는 약간 대한전선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런 자리가 좀 느낌이 나네요.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 윗꼬리를 건들고 그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뭔가가 나오면 가는 거지. 그 뭔가가 나와야 가는 거겠죠. 아주 독보적인 뭔가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자,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오후에 끼임새가 아주 수상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가의 끼임새가 아주 수상했었는데 이 자리죠. 빠져야 될 자리에서 훅 올라오길래 여기에서 이제 단타는 이 자리에 들어가서 딱 50만 7,500원인가 뭐 여기서 전략 매도 해버리고 미리 걸어놓은 물량은 50만 2천원에 전량 매도되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잘못하면 단기 과열 들어가는 구간에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오늘 들어간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현대오토에버 최근에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오늘 3일선에서 3일선 딱 3일선에서 지지받고 길적 반등을 시원하게 또 하고 마무리가 되었죠. 단기적으로 또 밀렸다가 반등하고 하는 흐름 나올 수 있어서 이들 종목은 좀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 밖에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 55만 원을 넘어서고 장중 56만 원까지 가는 흐름인데요. 오랜 매집과 이 박스권 흐름에서 올라갔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바닥은 그냥 45만원이라고 봐야 돼요. 45만원 이하권에서는 다 매수였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45만원 이하는 다 매수죠. 다 매수고 뭐 이렇게 떨어져도 다 매수고 또 여기 떨어져도 뭐 적당히 밀리면 또 50만원 초반대는 또 다 매수 같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이제 박스권을 트라이 하는데 좀 밀렸다가 결국은 돌파로 답을 줄 것 같고 ABL 바이오도 여기서 좀 밀렸다가 뭐 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D&D 파마텍 파마텍은 오늘 자칫 잘못하면 투자 경고라든지 단기과열 예고 혹은 단기과열 바로 지정 둘 중 하나여서 이어질지는 모르겠고 그 밖에 인벤티지랩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것도 중간에 매매를 했는데 마킹 부분을 지금 안 보여드리는 게 포지션들이 다 있어서 노출되니까 안 보여드리고 만약 밀리면 내일장 5일선 타고 가는 거 흐름 보고 눌리면 뭐 눌림 공략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예? 물론 보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흐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 의견에 약간의 주의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밖에 오늘 2차 전지 삼성 SDI 부분도 테슬라의 진입이라는 말이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죠.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이구나. ESS도 잘 작동하고 있는구나. 그런 거를 보면 1차 파동 이후에 나중에 조정 시 또 이런 그 2차 전지 쪽도 매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NF인데요. 11월 7일 제가 LNF를 더 이상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11월 7일 날 일단 추가 상장 물량이 대규모 상장이 됩니다. 11월 7일 앞으로 3일 나왔는데요. 권리공매도 식으로 내일 밀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상장을 했을 때 어떻게 바닥을 찍으면 그때 구간에 LNF를 좀 관심을 그때부터 좀 가져봐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좌우지간 오늘 시장 어찌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 하나 섹터 하나가 좋았던 하루였고 나머지 섹터는 사실상 뭐 개점 휴점한 상태에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장중에 장 초반에 내가 괜찮은 섹터를 확 들어가서 버티고 대응하지 않고 장중에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많은 부분입니다. 또한 지수가 상승할 때 우리가 종가 베팅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종가 베팅을 최근에 매일같이 했죠. 안 하지는 않죠. 매일같이 하는데 종가 베팅을 안 했어요. 안 했다. 종가 베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수가 상승하고 지수가 올라갈 걸 예상하고 섹터와 업종이 좋을 걸 예상하며 또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배팅을 해야 확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봐요. 지수가 하락 장악형 캔들 안 좋지. 수급 마이너스 3조 1000억 나왔지. 이거 안 좋지. 선물 누적으로 세상에 8조지 마이너스. 그럼 이거 안 좋지. 그 다음에 대장주들 흔들렸지. 그리고 나스닥 선물 하락이지.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확률로 봤을 때 종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종배를 하더라도 그럴 수 있죠. NXT에서 폭락을 시켜버리면 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구태여 이 구간에서 내가 무리하게 리스크를 짊어져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장은 이런 거고 종가 베팅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